청소년 상담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상현입니다. 청소년 상담사 면접 가이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 이제 필기 시험을 합격한 이후에 면접 시험에 이제 대비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교재 내용들을 따라서 이제 청소년 상담사 면접 가이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머릿말에 살펴보면 청소년 상담사의 면접 가이드 교재의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청소년 상담사 면접의 평정 항목 5가지의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가능한 그런 질문들과 모범 답안들을 좀 제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면접에 가셔가지고 이제 대답하시는데 최선을 다하는 이런 도구적인 그러한 교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실제 시험에서 주어지는 사례 질문 같은 경우에 이러한 실제적인 질문, 우리가 이제 청소년 상담사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암기 위주의 단답형 질문보다는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형 질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그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를 구성해서 답변을 수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그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 세 번째로 그 자질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이제 청소년 상담 현장에서 실제 이제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업무, 네트워킹, 그 다음에 이제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재하고 동영상 강의가 이제 호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이제 합격에 보다 더 가깝게 가실 수가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면접을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 개요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에서는 우리가 이제 응시자의 지식의 어떤 양, 뭐 또 질 이런 것들을 이제 변별하는 시험이지만, 변별하는 시험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 면접에서는 응시자의 인성, 지식의 정도, 결국에 이것은 자질과 관련된 자질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면접 시험에서는 이제 응시자 답변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경험적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사례를, 그죠? 실제로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다는 것의 의미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실제 현장에 투입됐을 때 얼마나 잘 운영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것을 자격을 땄다고 해서 연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된다. 그것이 이제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경험적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응시자들이 청소년 상담사 업무나 분야 이런 정책들을 잘 숙지를 못하기 때문에 감점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이제 상담 업무에 대해서 경험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면접 시험에 이렇게 대처하는 능력이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관련 분야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상담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두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접 시험에서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측면들을 평가하는 것인가, 여기 5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가치관, 정신 자세, 우리가 이제 필기 시험에서 인간적 자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자질과 관련된 것들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평가한다. 첫 번째가 가치관, 정신 자세 이런 것들을 평가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년 상담사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평가하는 어떤 척도로 가치관이나 정신 자세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청소년 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 그리고 수련의 정도. 얘는 이제 자질 중에서도 전문적 자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청소년 상담을 수행하기 위해서 청소년 상담사를 이제 자격을 준비하는데 얼마만큼의 여태까지 노력이 있었는지, 그래서 지식과 수련의 정도, 그래서 그 청소년 상담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경험들을 쌓았는지, 교육적인 수준, 그 교육 경험에 대한 수준, 그다음에 뭐 워크숍이라든지 또는 이제 상담 수련,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인 내용이 되겠죠. 세 번째, 예의, 품행, 그다음에 성실성. 이것도 역시 이제 인간적 자질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인간적 자질. 어떤 가치관도 평가하지만 그다음에 예의나 품행, 그다음에 성실성, 이런 것들도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당시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태도, 의상, 첫인상,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참여할 때는 면접의 어떤 복장, 준하는 복장, 굉장히 이제 포멀한, 그죠? 포멀한 정장 타입의 어떤 스타일링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말하는 어떤 말투라든지 억양, 그리고 어떤 톤, 그죠? 이런 것들도 좀 부드럽고 명료하게 들리는가, 의사소통이 이렇게 들리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평가 대상이 될 수가 있겠고, 뭐 지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평가 대상이 되겠죠. 네, 계속해서 평가 항목 보겠습니다. 자, 4번. 의사표현이 정확한가, 논리적인가, 그죠?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제 면접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지. 네,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제들은 어떤 인간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을 모두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첫 번째로 질문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주장, 그죠? 자신의 답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죠? 답변의 전달력.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능력들을 평가한다. 우리가 계속 이제 질문 답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면접관의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의견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의력, 의지력, 지도력. 이것도 역시 이제 같은 인간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과 연관되어 있는 두 가지 항목들을 다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본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내력. 우리가 얼마만큼 문제 상황에서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과 여러분들의 인내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 평가 항목들이 이제 문제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죠? 질문에 녹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항들이 꽤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런 부분에 이 강의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교재가 도움을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을 평가하는데 그 합격자는 어떻게 평가가 결정이 되는가? 다섯 가지 항목이기 때문에, 그죠? 다섯 가지 5점, 그래서 25점이 만점이다. 이 중에서 60점에 해당하는 15점, 15점 이상이 되면, 합계가 15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 평가 사항에서 1점으로 1점 평가 항목이 있다. 그러면 이 15점 이상인 것과 관계없이 불합격하다. 이게 이제 꽈락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합격자 결정의 어떤 내용들은 전체적인 것은 필기시험의 어떤 합격자 기준과 유사하지만 이게 이제 면접위원 평가이다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해서
15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 좀 살펴보죠. 그래서 면접에서 우리가 이제 그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10가지로 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첫 번째, 자기소개는 짧고 관심 분야와 장점이 부각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가 이제 그 의사소통 능력을 보는 것이죠. 첫 번째로 질문의 의도, 두 번째로 전달 능력. 이러한 전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간결하게, 그죠? 장점을 부각시켜서,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이제 나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중언부언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들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자신의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 내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가 상대방한테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간결하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결국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장점이 되겠죠. 내가 이 청소년 상담사에 대한 준비도 많이 해왔고 내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들이 이제 장점이 될 것인데요. 이 장점을 빠르고 간결하게, 그렇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미사여구를 많이 쓰거나 또는 어떤 그 열거하는 식으로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하는 식의 어떠한 그 의사표현은 좋지 않다. 전달하는데 전달력이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듣는 사람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부분을 들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 자, 두 번째,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도 역시 이제 전달 능력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하는 것은 두괄식 표현. 이것은 이제 결론이 앞쪽으로, 결론부터 얘기한다.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또는 I feel, I do. 이렇게 나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우리가 이제 iMessage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합니다. 질문의 의도가 이렇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의 서술 방식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 세 번째로 올바른 경어. 이것은 이제 예의와 관련된 것이죠. 인간적 자질과 관련된 것이고 너무 이제 슬랭 같은, 그죠? 은어 같은 것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은어 또는 비속어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번, 네 번째,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라. 결국에 이제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면접을 할 때 그 질문자가 질문한 것을 제대로 잘 못 듣거나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또 말문이 막혀가지고 또 잘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그 청소년 상담사의 질문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현장의 경험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답변이 어떤 모범 답안 한 가지의 답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정답이 딱 정해져 있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틀린다. 이런 유형의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다시 반문해서 다시 한번 의도를 물어보는 그러한 그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답변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다시 한번 답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스처도 좋겠다. 결국에 문제 해결하는 해결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 네, 문제 해결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 나는 내가 꼭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포기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이 시험에 임하고 있다라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 답변 자체가 훌륭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열정과 끈기를 보여준다면 합격에 근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완된 상태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해야 된다. 이완된 상태에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해야 된다. 결국엔 이제 이 그 면접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 상황이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 상황. 또는 임상 현장에 대한 모의적인 실험이 될 수도 있다. 모의 상황이 될 수 있죠.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모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를 너무 긴장해서 우리 정신력을 흐트리지 않는, 집중할 수 있는, 주의 집중이 가능한, 또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긴장되는 이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는,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완해야 되고, 이제 편안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긴장된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또는 너무 이렇게 딱딱한 주제를 편안하게 바꾸는, 분위기를 전환하는 능력을 살펴보게 된다. 이러한 면접 상황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단순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하게 되고, 또 이제 외웠던 내용들이 잊어버리지 않을까 너무 이제 노심초사하게 되는데, 그런 답변에만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는 모의 실험실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상황에서 내가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또는 잘 이해를 못 하더라도, 말문이 막히더라도, 아니면 어떤 상황, 압박되는 그런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잘 전환시키는,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 계속해서 6번 보겠습니다. 잘못된 버릇은 금물이다. 자신을 재점검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잘못된 버릇은 너무 큰 목소리, 빠른 말투, 불안정한 시선, 자신도 모르는 버릇,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너무 이제 이완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편안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니까 마치 이제 집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거나, 또는 이제 무의식 중에 너무 긴장을 해서 내가 이제 의식으로 통제하지 못해서 무의식적인 버릇이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손톱을 깨문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떤다든지, 다리를 또 이제 꼬운다든지, 아니면 이제 팔짱을 이렇게 낀다든지, 이러한 이제 비언어적인 메시지, 이런 비언어적인 메시지에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면접관들은 상담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이고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어로 대답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태도에서 나오는 비언어적인 메시지도 들을 수 있다.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관찰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이러한
메시지가 내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긴장하거나 이러면 내가 자꾸 손톱을 깨무는 그런 그 버릇이 있다라고 할 때 좀 자기를 재점검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안 할 수 있는 방안들, 대처 방법들을 조금, 그래서 무릎을 잡는다든지 또는 무릎을 이제 양손에 무릎을 잡으면 그죠, 다리를 꼬우는 그런 어떤 태도도 고칠 수가 있고, 이렇게 팔짱을 끼는 태도도 고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손을 이렇게 그 어디 둘 줄 몰라서 이렇게 좌불안석하는 그런 태도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7번에 청소년 상담사 역할과 관련된 정책 제도 등에 대해서 파악해야 된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청소년 상담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직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관련 정책과 제도들도 조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르면 땡, 이런 식으로 가는 그 면접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이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으로 갖고 우리가 이제 상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요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네, 실전과 같은 연습으로 감각을 익혀라. 네, 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뻔한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이나 동영상 강의 내용으로 이제 충분히 숙지가 된 내용들을 실제로 어떤 교재나 이런 그 텍스트 이런 거 없이 실제 어떠한 그 면접 장면, 면접 현장과 같은 상황들을 만들어서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그런 연습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한테 이러한 그 내용들,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질문 내용들을 물어보도록 하고 이제 답변하는 그런 연습들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9번째, 친밀감과 신뢰감을 구축하고 자신의 장점을 부각해야 된다. 친밀감, 신뢰감을 구축하고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라. 어떤 그 면접장에 들어오는 태도, 인사하는 방법, 자세, 밝은 미소, 이런 표정,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통 2명에서 3명 정도가 면접 장소에 한 번에 같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수험자들이 자신이 대답할 차례가 아닌 때에는 내가 뭘 답변할 것인지에 이제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 대한 경청, 옆 사람에 대한 경청이 있죠. 네, 옆 사람에 대한 경청.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수험자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질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충분히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이 내가 혹시 준비했던 대답을 하게 되면 또 나는 이제 다른 답변을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의 이야기를 꼭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경청할 때는 이제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짓거나 이런 표정 또는 태도들을 갖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또 질문자가 면접관이 되겠죠. 면접자의 질문. 면접자 질문에 대한 경청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자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를 꼭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질문의 어떤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면접자가 그죠? 면접관이 어떠한 질문을 하는지 꼭 그 주의 깊게 경청하셔야 되고, 혹은 이제 그 면접관 분들이 그 너무 긴장된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이제 유머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또 같이 이제 가볍게 웃어주는 그러한 어떤 센스들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한번 웃어주면 그 면접관들과 수험자들 간의 어떤 유대 관계가 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좋을 것이다, 청소년 상담사가 되면 어떻게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장점들을 이제 부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뭐 그 질문의 기회가 왔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끼어들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열심히 할 수 있다, 열정과 끈기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순간순간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면접위원 말을 성실하게 듣고 경력 등에 대해서 거짓말을 피하라. 예, 경청해야 된다라는 내용 앞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경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면접 장소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청소년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큰 걱정이 없겠지만, 상담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경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꼬리 질문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탈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여태까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청소년 상담사를 준비하면서 교육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련받았거나, 그리고 뭐 자원봉사 활동 같은 그런 내용들이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혀 없으신 분들이 없으실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하셔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좋겠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할 때에는 그것과 유사한 경험, 예를 들어서 청소년 친구들과 같이 이제 교육을 했던 경험이라든지, 또는 청소년 친구들과 같이 이제 활동을 했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직무 분야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어떠한 그 경험들을 한두 가지를 리마인드 하셔서, 기억을 하셔서 이 청소년 상담사와 관련된 것으로 조금 만드시는 내용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과거의 자신의 경험들을 이 청소년 상담사에 맞게 조금 각색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면접관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력들이 많으신 그 면접관 분들은 답변에 하는 그 내용이나 태도와 관련돼서 이분이 현장에 계셨던 분이구나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어떤 경력사항이나 교육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좋지 않다. 그리고 뭐 윤리적으로도 이제 좋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면접 10개명 내용들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챕터 1의 내용, 인성 내용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